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가장 정확한 최신 국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신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유즈마시 방산단지를 초토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고 있듯이 테스트는 성공적이라면서 이를 자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발생하는 안보 위협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이러한 테스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신익이 유즈마시를 강타했을 때 번쩍이던 번개처럼 그의 미소는 빛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일단 고통을 겪었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크렘린 회의는 최고의 라인업이 모였습니다. 안드레 벨로소프 국방장관, 알렉세이 듀민 국무원 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 책임자, 바실리 통코시코롭 군산업위원회 제1부회장,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군의 최고 사령관인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방위산업, 미사일 시스템 개발자들과 회의를 열고 새로운 올해 신육 사용에 대해 다시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이 충분하며 발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신육 미사일 시스템은 단순히 효과적인 극초음속 무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고정밀 장거리 시스템과 결합하면 그 공격력으로 인해 적 목표물에 대한 사용 결과는 전략 무기와 효과, 위력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단도, 요격할 수단도 오늘날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건대 러시아는 최신 시스템을 계속 테스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신육 시스템 말고도 다른 여러 시스템이 러시아에서 추가 테스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런 무기도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중단거리 전체 라인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전투 조건에서 언제 어디서 테스트할지만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군사생산위원회 제1부회장 바실리 똥코시코로프는 연구 생산기지에서 올해 신익 유사무기를 최단 시간 내 연속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코스모스 책임자 유리 보리소프도 가장 짧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푸틴 대통령은 올해 신익이 핵무기에 비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점입니다.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핵무기가 아니라서 종말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금기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올해 신익으로 모든 장비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폴란드 기지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올해 신익으로 전 유럽을 사정권에 두고 있지만 도시를 폐허로 만들지 않고도 전략 목표물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핵미사일에 맞는 것과 속된 말로 환경 친화적이고 고정밀인 올해 신익에 맞는 것은 천양지차라면서 도시가 파괴될 필요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올해 신익은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피해 굶주리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신익이 구소련 시스템의 현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러시아 조건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다시피 세상에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조만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뼈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만큼 집단 서방에 맞서는 러시아 우호국의 기술 이전의 여지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신익의 수출 버전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암시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